네. 자, 그럼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호스트를 맡은 소환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에 또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첫 번째 리더십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이 시간 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과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또 빠르게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추석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시너지 가장 인기 제품들을 모아서 1+1, 2+1, 그리고 3+1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렴 기회이자 전 제품 가격 인상에 적용되지 않는 현재 가장 큰 혜택의 프로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혜택이 큰 만큼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어 오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빼보자 체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다이어트 콘테스트 빼지방 챌린지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등 시 현금 100만 원 상금에 또 걸려있는 만큼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또 안내하셔서 여러분들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현금 프로모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 팀 레벨 보너스 그리고 뉴 이그제큐티브 레벨 보너스까지 정말 어떤 직급에 도전하셔도 도전하시는 모두가 이 현금 보너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많은 프로모션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도전하셔서 현금 프로모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삿포로로 떠나는 시너지 성공자들의 여행, 바로 스페셜 엘리트 프로모션이 올 한 해 동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기존 이그제큐티브 레벨의 여행을 팀 엘리트 직급으로 낮춰서 진행되는 여행 프로모션인 만큼 올 한 해 많은 분들 또 팀 엘리트 직급에 도전하셔서 여행 프로모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국제 팀 디렉터 세미나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한국, 일본, 대만 이 3개국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 노하우를 각국의 최고의 강사님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그제큐티브를 가기 위해 필요한 이글스 시스템의 깊이 있는 트레이닝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큰 배움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단 하루 만에 시너지 제품력과 사업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청주와 광주에서, 그리고 토요일 서울, 부산, 부천, 대구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9월달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글스 시스템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1박 2일 세미나가 9월 20일, 21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이글스 그룹의 팀 리더 이상 리더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글스 시스템의 가장 성공적인 방법론과 비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배움의 시간, 또 성장의 시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미 여러분들께 공지 드렸다시피 9월부터 진행되는 여행 프로모션 발표와 더불어 오늘 회사의 중요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대되시죠? 네, 오늘 진행은 이 보시는 것과 같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박종우 상무님께서 약 20분 정도 인터넷 판매 관련 중요 공지사항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2부에는 김태형 상무님께서 약 30분간 9월부터 진행되는 회사 프로모션 및 윤리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끝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판매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실 NSP 시너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의 마케팅 부를 총괄하시는 박종훈 상무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너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의 제품을 책임지고 있는 마케팅 운영부서부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4월에 이사했잖아요. 저 여기 간단히 처음 서봐요. 네, 매우 생소합니다. 네,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 5개월 됐으니까 딱 이사하자마자 여름이 시작되더니 한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이제 9월이 되니까 비도 부슬부슬 오고 오늘이 지나면 좀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미 저 열대야는 조금 물러서가지고 밤에 자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난 이사 이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 건강기능식품 쪽과 네트워크 마케팅 쪽은 지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난리도 아니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만 보면 작년에 8% 매출이 줄었는데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법이라는 게 2004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 2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서 2005년부터 해마다 매출액을 집계를 해왔는데 제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출이 건강기능식품 전체 매출이 줄은 것을 올해 처음 봤습니다. 그 뭐 경제 사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 프레시푸드 그러니까 그 생필품 중에 그 식품 가격이 신선식품 가격이 전 세계에서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늘어나고 다행히도 그 식품 업계들은 그냥 일반 식품 파는 식품 업계들은 지금 신이 났는데 매출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업체들은 지금 다 만나기만 하면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후로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이 올랐다는 회사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아주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2024년 4월에 이사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1분기 때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4월 이후에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뭐 이따 김태현 상무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올해 가장 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만에 이런 매출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이 오르는 거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시장 상황 덕분에 올랐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매출이 오르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환경도 바뀌고 사실 이 교통사정도 썩 좋지가 않은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박수 한 번씩 크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이런 좋은 분위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네. 여기 저 진행해 주시는 분께서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겁니다. 네 첫날부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제가 초를 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아침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부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교육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이 교육 직전에도 누군가 전화를 해주셔서 네 잘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과대경 교육, 예방 교육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하라고 여러 번 압력은 들어왔습니다만 뭐 유인물로 대체하거나 홍보물로 대체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도 정말 간만에 과대광고 예방 교육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좋은 분위기에서 9월 첫 번째 영업일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와서 과대광고 예방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 업계에 제가 이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고가 하나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별로 뉴스 다 보셨을 것 같아서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여기 아마 거기서도 그 일을 하셨던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 회사에서 꽤 큰 탑5 정도 안에 들어가는 꽤 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사업자 한 분께서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셨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드시던 70대 노인이 이미 기왕증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가지고 계시던 혈관 질환이 있어서 드시던 약이 있는데 약을 먹지 말라라고 해서 수개월 동안 약을 못 먹게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게 하셨다가 안타깝게 또 그분이 심지어 사망을 하셨어요. 70대 노인분께서. 그래서 그게 최초에 YTN에서 보도가 됐다가 지금 TV조선에도 보도가 되고 지금 여러 군데 받아서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2002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거든요. 뭐 여기 이제 아주 오랫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월드컵 경기 때마다 광고 집어넣던 정수기 속옷 하는 국내 다단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물 담당, 물 및 건강기능식품 저는 연구원으로 그 연구소에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업체인지도 모르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22년째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어떤 마음이신지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시청자들이 보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그 뉴스를 보신 분이 있다면 접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제가 이제 대략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과연 그 뉴스에 등장하신 그 사고를 일으키신 그 사업자분께서 가장 크게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 대답이 나올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지를 제가 건강기능식품, 특히 식품위생법 뭐 이렇게 나온 과대 광고 관련 규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 소개에 앞서서 이 법을 제정하는 주관이 되는 이제 관청이 대한민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데가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딱 들어서자마자 과대 광고와 관련된 주요 추진 업무를 발표를 했어요. 뭐 크게 뭐 말씀드리면 뭐 온라인 안전 관리에 대해서 체계를 정비하고 SNS 해외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각종 과대 광고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가운데 주절주절 하는 얘기는 뭐 들으실 필요가 없고 맨 오른쪽 보시는 세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하면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시장이 시끄러우니 온라인 시장을 올해 중심적으로 관리할 거야.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면 크게 혼내줄 거야. 예. 그리고 보아하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시간에 밤에 이상한 광고물 올렸다가 싹 내려놓고 주말에 싹 올려놓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불시에 검문할 거야가 식약처가 올해 발표해 놓은 세 가지 중점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단속을 할 거냐? 과거에는 이 과대 광고 규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식품을 관리하는 법이 식품위생법이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이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관리하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고 우유나 유제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똑같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광고를 하면 과거에 건강기능식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식품위생법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략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대 광고를 해도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저촉이 되더라고 하도 처벌 기준이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직전에 특히나 이제 법은 가만히 놔두고 이 허위 과대 광고와 관련 이제 표시 기준과 관련된 법을 원래는 이제 표시 기준이라고 해서 위생법,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다 하위 기준이었는데 아예 이거를 통합해서 이거 위에 상위법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거기 8조에다가 허위 과대 광고에 관한 기준을 넣어 놓고 처벌 기준도 다 통일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통일된 처벌 기준이 바로 이 10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위에 보시면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등등등 해서 뭐 심의를 받지 않은 표시 광고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를 중점적으로 허위 과대 광고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처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위에 3가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요 밑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갑자기 처벌 수위가 반절로 딱 떨어지는 걸로 봐서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식약처는 1, 2, 3번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고 감을 딱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허위 과대 광고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잖아요. 식품이 먼저고 의약품이 나중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식약처 처장이신 오유경 차장님도 약사고 SK제약 출신이시고 이전에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동네에서 약사하시던 분이 식약처장님을 하셨고 이 식약처장은 거의 대부분 의사, 약사 혹은 제약회사 출신 의약 관련 관료들이 차지를 하지 식품 전문가, 식품업계 출신 식품 관련 관료가 식약처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조적으로 의약품 쪽이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약품 자체가 워낙 식품에 비해서 훨씬 감시를 많이 받고 통제가 많이 되는 대신에 사실 그보다도 조금 감시가 소홀한 식품으로부터 의약품 시장을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식품의약품안전체계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뭐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식약처에서는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위생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고로 다시 돌아가면 그 70대 노인분에게 그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는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업자가 그러면 제일 실수한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의약품을 대체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분이 또 더구나 70대 노인이신데 드시던 드시던 약을 아예 못 먹게 하고 응?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먹으면 뭐 큰일 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드시게 하셨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일이고 더 나쁜 일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일이 더 큰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은 변호사를 어떤 분을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회사 지금 뭐 그 회사는 이미 벌써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는데 아마 실형을 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이글스 앱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가2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원팩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원팩으로 커피나 저 에너지 음료 같은 다른 음료를 대체해서 매일 마시는 습관을 기르자가 1번이고, 두 번째가 그런 습관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 2명 찾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왜 이걸 갖다가 감동을 받았냐? 타겟이 의약품이 아니에요. 타겟이 커피하고 음료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웃고 마시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건강기능식품 시장 다 합쳐봐야 5조 원이 안 돼요. 4조 간신히 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다 합쳐봐야 역시 5조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둘이 합치면 한 9조 원 됩니다. 음료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2조 원입니다. 커피 시장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17조 원. 두 개 합하면 27조 원이 29조 원 정도 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시장 사이즈가 3배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런 큰 시장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안전한, 너무 좋은,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의약품 시장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음료 시장이나 커피 시장을 도전을 하시겠다. 이거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팩을 가지고 의약품을 대체해 보겠다. 의사와 그 약사의 그 밥줄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식약처의 집중 타겟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아하니 여전히 제가 인스타를 좀 뒤져본 결과,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걸 가지고 의약품 시장을 노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회사 사례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허위 과대 광고 기준만 법령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과대 광고고 어떤 게 광고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이제 좀 모호하실 것 같아서, 식약처에서 만들어 놓은 허위 과대 광고 QA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6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일단 보시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파는 상품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쓸 수 있도록 이런 장점, 저런 장점 다 말하고 싶겠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위고 어느 정도가 과대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 관련 질문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당뇨와 고혈압 치료 효능을 기재한 신문 광고입니다. 이처럼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뇨, 고혈압에 대한 예방 및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기에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인데요. 알러지 및 아토피 피부 개선, 변비나 장 트러블 개선, 위장장애, 소화력 저하 개선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게재하였기에 이 역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에서도 이러한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는 판매 식품을 통해 심장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고 소화불량이 완화된다는 문구를 사용해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SNS 광고 사례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통해 제품을 홍보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사례는 어린이의 키 성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제품이 아이의 키 성장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간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식품으로 부당한 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례가 있는데요. 간 건강 맞춤 솔루션, 피로회복, 면역력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 개선 내용으로 광고를 시행한 결과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장 광고 사례입니다. 해당 제품은 입증되지 않은 노폐물 제거 및 부종, 붓기 완화 효능을 강조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또한 판매 식품에 강력한 디톡스 기능이 있다는 부당한 광고 문구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의 경우 제품 이용 전후의 비교 사진과 체중 변화 등을 마치 실제 사례인 것처럼 체험기 형태로 게재해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원재료의 효능 및 효과를 식품의 효능 효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데요. 해당 광고는 당근이나 브로콜리 등 해당 식품의 원재료에 있는 효능을 마치 식품의 효능인 것처럼 표현한 사례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시나 광고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이미 벌써 눈동자의 영혼이 다 없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찾아낸 내용입니다. 일단 사전 허락 없이 이렇게 마구 이제 도용을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거를 올리신 분은 보신 거와 함께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신 퀴즈를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1번이 있고, 1번은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원팩에 아토피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사진이고요. 2번은 원팩을 드시면 생리통에 완화된다라고 이렇게 제품 사진과 함께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고, 3번은 좀 세긴 한데, 뭐 하지 정맥류,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놓은 광고가 있습니다. 자, 번호는 1번, 2번, 3번입니다. 식약처 입장에서 볼 때 식약처가 제일 싫어할 만한 광고는 몇 번일까요? 네? 3번. 네, 그러면 3번이 많은데 3번이다. 네. 그럼 2번이다. 네, 1번이다. 네, 2번이 많으시네요. 역시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2번입니다. 정답 2번. 저는 제가 식약처 직원이라면 2번을 제일 먼저 때려잡겠습니다. 왜냐?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파는 의약품이 뭘까요? 진통제입니다. 근데 지금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진통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제품 사진에 제품명까지 딱 박아놨습니다. 단속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3번도 심합니다. 솔직히 문안만 보면 3번이 더 심해요. 문안 보면 3번이 더 심한데, 일단 저기 뭐가 원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저희가 파는 건 아니니까. 네, 제품이 없잖아요. 단속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용어 선택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생리통, 건강기능식품으로 생리통을 치료할 수 없고요. 하지정맥류는 마찬가지고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 감인 반응 개선은 있어도 아토피를 치료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을 치료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어요. 혈행 개선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있습니다.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혈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건강식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병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저렇게 제품과 사진과 함께 딱 박아 놓으시면 단속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청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으로 우려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만드는 거.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요약해서 만들면 의학과 의료계와 제약회사의 밥줄을 건드리지 말아라. 네, 이게 관건이니까 그거를 명심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광고를 만드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힌트가 나오실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문제인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너지 월드와이드도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있습니다. 다 이제 헷갈리시죠? 뭐가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제품 케이스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안 써 있으면 다 일반식품입니다. 그것도 헷갈리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기능식품에 놓여져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일반식품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일반식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그 어떤 기능성도 표현을 해서 광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트루그린도 마찬가지고 시너비트도 다 일반식품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기능성을 표현하는 광고물을 만들면 일단 단속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일단 내가 홍보하려고 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시려면 제품 포장지를 잘 확인을 하시되 그것도 헷갈리신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요와 비슷한 문제 때문에 지난달에 소비자원회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제 이겁니다. 지금 추석 홍보 프로모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시라고 추석 프로모션 홍보물을 브랜딩 팀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제 갖다가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기다가 뭔가 체크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소보원 갔다 온 것도 어떤 분이 회사 홍보물에다가 본인 필기로 된 심장병 이렇게 병명을 이제 필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겁니다. 회사에서는 만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심의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문제 없는 것과 문제 있는 것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번 저 논의에 들어있는 염증 통증 당뇨는 건강기능식품이건 일반식품이건 다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심지어 또 논의 플러스는 그냥 일반식품이에요. 기능성을 못 쓰는데 저기다가 병명을 또 저렇게 저 트루그린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저 트루그린 플러스도 일반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저 콜라겐의 피부 탄력의 탈모 개선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저기에 또 저렇게 사진까지 저렇게 떡하니 박아 놓으셔가지고 콜라겐 사진을 저렇게 갖다 놓으시면 저거는 그냥 나 잡아가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런 거를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 내용 이거 한번 보시고 본인 스스로 검열을 하셔서, 원칙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제약회사에 나와바리를 건드리지 말아라가 원칙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혹시나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광고물 올려놓으신 거 있으시면 그런 기준으로 본인의 광고물을 한번 보시고 재검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방 방법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쓰라는 거야가 이제 헷갈리는 건데,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 심의가 다 된 홍보물은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팩트시트가 1번입니다. 일단 거기에 다운 받으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팩트시트 다운받기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면 일단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법적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 없는 문안들이니까 요 기준 안에서 쓰시면 되고, 일단 너무 폼이 안 나지 않냐, 이걸 어떻게 그냥 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여러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보시면 그 제품 소개 그 밑에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가 시톡 저장소 들어가는 건데, 그 시톡 저장소에서 검색 누르시면 지금 여태까지 브랜딩 팀에서 만들어 놨던 모든 홍보물을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톡 저장소에서 다운 받아 놓은 건데, 이거 트루그린인데 이거 일반 식품인데 저희는 이거 가지고 그래도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해서 다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조금 세련된 카톡 그 같은 데 SNS에 좀 올려놓을 만한 세련된 홍보물을 원하신다면 시톡 저장소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나온 뭐 팩트시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팩트시트, 뭐 어바웃에서 지금 그 올려놓은 그런 홍보물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시톡 저장소에 있는 것들은 심의를 받았든지 뭐 일반 식품은 심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심의 기준으로 식약처의 눈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홍보물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전한 거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그쪽을 이용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겁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 옆 동네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아직 수사 중이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식약처로 넘어가면 식약처하고 경찰하고 합동 수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그 식약처가 3가지의 원칙을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온라인 뒤질 거야, 반복하면 크게 혼내줄 거야, 불식 업무할 거야. 3번인데 그 불식 업무니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저희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홍보물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내용 누르시면 어떤 것이 과대 광고인지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홍보물들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게재될 예정이니까 이게 또 여러분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또 단속이 되면 회사도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보호하시고 또 회사도 지킨다는 컨셉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밝고 명랑한 소식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 다음에 저보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네요. 요 다음에도 중대한 발표가 있으셔서 제가 시너지 월드와이드 코리아 영업부 상무님이신 김태형 상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즐거운 소식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대 광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은 조금 뭐 무겁게, 뭐 때로는 좀 가볍게 재밌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박정훈 상무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는 뭐 회사를 보호하거나 뭐 식약처를 저희가 식약처의 권고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다가 잘 몰라서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모르고 그분이 이제 구속되실 수도 있고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알고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모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지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희 회원 등록하시면은 회원 수첩이 발송되잖아요. 회원 수첩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상 플랜도 있고 뭐 회사 소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각종 규정입니다. 윤리 규정인데요. 윤리 규정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놀라운 일이 좀 벌어졌는데, 최근 5년간 저희가 월 매출 기준으로 지난달에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 아시아 서밋 가기 위한 리더십 리트리트 마감이 지난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부터 이제 가격이 인상됐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최고의 매출이 아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만에 가는 프로모션을 한 8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제 프로모션을 냈는데, 지금 마감을 지금 짓게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00명 정도만 달성하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50% 대상자들이 뭐 얼마나 더 신청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항공 좌석도 더 확보해야 되고 호텔 룸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고를 했죠. 지난주에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 3시까지 여러분들 온라인 폼으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신청을 하시는데 만약에 50% 대상자분들은 결제까지 오후 3시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가 다 마감을 하고 항공 예약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이후에 월요일 날 추가로 접수하는 건 저희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오버가 됐기 때문에 3시까지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공지사항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5일 날 임팩트 파운데이션 행사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행사는 아니고 저희가 뭐 연중으로 뭐 이런 행사를 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팩트 파운데이션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임팩트 파운데이션 저희 임직원과 저희 리더분들이 매월 본인의 월급과 그 다음에 커미션의 0.5%를 저희가 임팩트 파운데이션에 적립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임팩트 파운데이션 기부를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임팩트 파운데이션은 여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매년 본인의 커미션을 신청하셔서 임팩트 파운데이션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0.5%는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모인 기금이 거의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임팩트 파운데이션 참여 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즈니스 센터에 언제든지 기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돈을 뭐 본인이 내시는 건 아니고 본인 커미션에서 자동으로 입금이 되게끔, 연말에는 이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9월 5일 날 목요일 12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프레덴셜 이상 리더분들이 어린이 재단 관계자들하고 이제 사진 촬영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추석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위탁가정 아동 50세대에게 상차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약 1,000만 원 상당 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규정 저희가 방침과 절차 두 가지가 신설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은 그 시행일자는 9월 1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사 절차라든지 저희가 법률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정이 돼 있고, 이번 달 안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확정이 되는 대로 개별 문자로 여러분들께 공지가 될 거고,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안내가 될 텐데요. 일단 커미션 환수 및 벌금 조항이 들어갈 거고요. 저희 회사는 그동안에 뭐 벌금 조항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두 번째는 7-8인데요. 커미션 볼륨 불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침과 절차가 새로 신설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뭐 최근이 아니죠. 꽤 오랫동안 저희 그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저희 그 시너지 제품들이 이 덤핑으로 올라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최근에도 올라와 있고 최근에 좀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최근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한 2달 동안 이 인터넷 덤핑 판매하는 업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수십 명이 적발이 돼서 다 해지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대가 아마 좀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제품을 공급받기가 이제 수월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몇 달 안에 이 모든 걸 좀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규정을 좀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그 인터넷 재판매하는 덤핑업자들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벌금을 갖다 부과를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제가 인터넷 덤핑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제품을 공급해주면 뭐 얼마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기가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 시너지 제품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다른 회사 제품 뭐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덤핑 판매를 많이 하는데,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런 전화 오시면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최근 1년간 평균 월 커미션의 최대 3개월을 저희가 부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반 정도가 굉장히 좀 경미하다 그러면은 한 1개월, 좀 강하다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한 번 이제 적발이 됐을 경우 이야기고요. 저희가 적발해 놓고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인터넷 덤핑 판매업자한테 여러 기간 동안 오랫동안 만약에 공급한 사실이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 월 커미션의 1년까지도 저희가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신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판매업자한테 제품을 전달을 했거나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월 평균 커미션의
최대 1년치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월 한 500만 원 정도 커미션을 받는다. 그러면은 6천만 원까지 벌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너지는 직접 판매 기업으로서 팀 멤버와 소비자 간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한 제품 소개와 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맞죠? 팀 멤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하며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여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됩니다. 직접 판매 방식은 대면 접촉, 문자, SNS 등이 포함되며 제3자 또는 재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접촉해야 된다. 직접 접촉은 직접 만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문자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DM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소비자하고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맡겨서 판매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너지의 멤버십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멤버십이 없겠죠.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돼요. 영업신고증 없이 제품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자가 소비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내 아는 지인들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영업신고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시거나 제3자에게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이는 규정 위반이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재를 받느냐?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너지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상업용 웹사이트에서 시너지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행위. 본인이 직접 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요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오픈마켓, 뭐 쿠팡이라든지 뭐 G마켓, 뭐 네이버 쇼핑몰, 뭐 소셜 커머스, 뭐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저희 그 윤리규정 회원수첩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승인 받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뭐 온라인 판매하겠다고 회사에 신청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20년간 단 한 건도 승인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앞으로도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시너지 멤버십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승인 받은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승인한 적도 없고, 저희 그 시너지 미국 본사에서도 단 한 차례도 승인한 적이 없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위반을 했을 경우에 아까 벌금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위반 활동과 연관된 주문의 커미션 볼륨을 저희가 불인정할 거예요. 모든 커미션.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재판매업자한테 뭐 한 10,000비 정도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본인의 실적 볼륨에서 10,000비를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반 활동과 관련된 해당 월의 전체 커미션 볼륨을 불인정하겠다. 저희가
과거 거도 싹 다 뒤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예를 들어서 월 10,000시비씩 판매업자한테 전달했다가 하면 10만 시비를 저희가 볼륨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받았던 커미션도 전부 다 환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만 본인이 했다 그러면 한 번만 제외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년간 했다가 1년간 받았던 커미션을 다 환수하겠다. 5년간 했다가 하면 5년간 다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벌금 플러스 받았던 커미션도 다 환수한다. 그 커미션은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상위도 전부 다 저희가 다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가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공동 책임지셔야 돼요. 공동 책임. 그래서 이 조항들은 이번에 발효가 되겠지만 앞으로 적발되는 저희가 온라인 덤핑 관련돼서 적발되시는 분은 과거 것도 저희가 다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음 달에 저희가 누군가가 적발이 됐다 그럼 그분이 다음 달 한 달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과거 것 저희가 싹 다 조사를 해서 과거 것까지 다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이걸로 굉장히 만약에 재미를 보셨다면 지금까지 재미 보신 것 플러스 벌금까지 해가지고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법적 책임을 저희가 물 겁니다. 이런 조항들은 저희 회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회사만 따로 해서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보고 지금 온라인 덤핑이 아예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달부터 진행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 다른 회사로 도망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라인에 계신 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면요, 자기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자진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안 하셨다면 그분은 저희가 면제해 드릴 겁니다. 자진 납세하시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9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혹시 온라인 덤핑 판매하는 거 회사가 잘 모르지 않냐? 모르긴 뭘 모릅니까? 저희 다 압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회원들이 4만 명이에요. 저희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찾겠다고 나서면 누군가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분이 온라인 덤핑 판매 업자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 뒤져서 찾을 수 있어요. 전체를 지금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못 찾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 2달 동안 해서 한 20명 이상 적발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미리 신고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 받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드리면 되니까 회사는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하시고 지금 뭐 이 온라인 덤핑으로 회사에 발 담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다른 회사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 있거든요. 뭐 피모 회사라든지 뭐 그쪽으로 좀 옮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이득을 보셨더라도 다 환수 당할 거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메가포 캠프 프로모션을 좀 빠르게 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동안에 뭐 장소를 알려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프로모션 뭐 알려드리는데 프로모션 조건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소는 저희가 태국 카오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카오락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조금 생소하시죠? 요즘 신혼여행으로 허니문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많이 갔잖아요. 마카오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그리고 뭐 세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여행 쪽으로 이제 이벤트를 좀 짜다 보니까 어 이 주말에 보면은 이제 홈쇼핑 보면 여행 많이 나오거든요. 여행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휴양지 세부가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호텔 쭉 봤는데 음 뭐 홈쇼핑에 보니까 뭐 한 뭐 39만 9천 원, 뭐 49만 9천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세부라든지 뭐 가까운 지역. 그래서 홈쇼핑에 안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요즘 좀 뜨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셔서 보시면은 거의 유럽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곳은 태국 푸켓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푸켓으로 가셔서 1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굉장히 청정 해변입니다. 이쪽은. 이쪽은 국립공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저희가 이제 카오락이라는 호텔은 1년 무휴지만 카오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변이 있어요. 시밀라 섬이라고. 여기는 거의 그 몰디브 정도 수준의 청정 해변입니다. 이거는 태국에서도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이 지역을 아끼기 위해서 1년에 6개월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아예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만 입장객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프로모션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 조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의 프로모션 조건은 지난번 메가포 캠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뭐 골드 이하인 경우에 팀 리더 1회를 하면 50%, 그 외에는 뭐 본인 직급을 하거나 이제 뭐 유핀을 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2가 있죠. 프로모션 2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직급을 갖다가 직급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여행 프로모션 도전하실 수 있게끔 기준 직급을 3월부터 8월까지 본인 최고 직급 기준으로 기준 직급을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골드 이하는 팀 리더 2회, 팀 리더 이상은 기준 직급 대비 한 직급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문자로 여러분들께 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할 테니까 조건들은 평상시에 이제 보셨던 조건들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오락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지역은 호텔들이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 많고 이제 등급이 낮은 호텔이 많으면 제가 가겠습니까? 제가 이 메가포 캠프 리더십 리트리트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호텔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특급 호텔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들도 최신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휴양지를 저희가 오래간만에 갑니다. 오래간만에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대형 리조트 위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 JW 메리엇이라는 호텔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제가 11월 달에 갈 거거든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밀란 섬이 11월부터 4월까지 개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이제 개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11월 달에 가서 제가 호텔을 선정을 할 건데 제가 둘러볼 호텔들을 미리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JW 메리엇
해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수영장을 한 4-5개 정도 가지고 있고, 풀빌라와 여러 가지 이제 객실도, 호텔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호텔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최상의 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 메리어트 호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메리어트 호텔에 JW가 붙어 있으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장 최상급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5성급이라도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변, 전용 해변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청정 지역입니다. 이곳은 호텔이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에 이 호텔은 안다마니 리조트라는 호텔인데, 이 호텔도 마찬가지 전용 해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대바숨이라는 호텔, 해변이 굉장히 멋있죠. 호텔도 멋있고. 되게 이 호텔은 너무 이쁩니다. 경치도 이쁘고. 그 다음에 르메르디앙, 이 호텔도 마찬가지로 전용. 해변을 보시면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겠죠? 여러 호텔들 있고요. 이 지역은 또 액티비티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래프팅도 있고요. 이렇게 정글 카누 투어, 그 다음에 뗏목 투어, 그 다음에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다양하게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밀란 섬이라는 데를 여러분들 아마 가실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청정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스킨스쿠버나 스노클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럽 사람들은 이 동남아 지역에 가서 보통 1달 내지 2달 정도 있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럭셔리하게 뭐 호텔에서 만찬하고 뭐 비싼 음식 먹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가시면은 거의 뭐 한 2달 동안 이런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 거의 굉장히 그 먹거리가 많아요. 이 푸켓 있는 지역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야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자유시간, 먹거리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기시게 될 겁니다. 이 메가포 캠프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리더십 강의가 있잖아요. 리더십 강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김영민 사장이 리더십 강의 끝나고 나서 영상을 좀 틀어주시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엘리트 트립 제가 간단하게 한 2-3분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저희가 스페셜 엘리트 트립 진행하는데, 이번에 일본 저희가 홋카이도로 가잖아요. 저희가 3박 4일로 말씀드렸는데 4박 5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호텔을 저희가 2군데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홋카이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작은 데가 아닙니다. 저희 남한 크기의 한 80-9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게 되면 저희가 4박 5일로 여러 군데를 이제 투어하면서 이제 료칸도 체험을 할 텐데요. 이렇게 4박 5일로 저희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도야 지역과 조장케이라는 온천 마을이 있는 지역 2군데의 숙소를 저희가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야라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호수 크기가 거의 서울 크기 정도 되는 굉장히 대형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호수 전망에 호텔이 있어요. 도야의 히카리 노타라는 료칸입니다. 여기는 전통 료칸이고 노천탕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장케이의 샬레 아이비라는 호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 2 호텔을 갈 겁니다. 히카리 노타라는 호텔인데 오픈한 지 한 2년밖에 안 된 신상 호텔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통 료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객실이 전부 다 노천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호텔을
전체를 전세 내기로 했습니다. 요카는요 객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객실수가 한 50개 정도 있는데 26개가 노천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5개는 노천탕이 없는 그냥 일반 방입니다. 일반 방은 거의 평상시에도 거의 예약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노천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객실을 저희가 차타를 내고 식당도 저희가 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호수가 전망이 되죠. 조망이 되는 그런 호텔이고요. 밖에 저렇게 노천탕이 있습니다. 노천탕이 있는 전통 료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객실이 주니어 스위트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럭셔리한 료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객실이 뭐 일반 호텔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이제 료칸 주변에 이제 조경들도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중탕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로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샬레 아이비도 마찬가지. 샬레 아이비 여기는 조장케이라는 이런 온천 마을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호텔입니다. 여기는 보통 일본 가이드들도 한번 숙박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호텔이에요. 여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지들만 오는 데입니다. 너무 비싼 호텔이기 때문에 이 호텔도 저희가 전체를 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 전혀 안 받고 우리만. 제가 여기에 이제 답사를 갔을 때 제가 여기 얼마나 비싼 호텔이냐면 이 좀 약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러기지 있잖아요. 우리 여행 가방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안 쓰거든요. 어차피 뭐 한번 갔다 오면 다 망가지고 때다 타고, 그래서 브랜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충 쓰다가 한 2년 쓰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만달리나 덕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좋은 브랜드 이제 샘소나이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딱 그 앞에 이제 오면은 전부 다 이제 객실로 이제 옮겨주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부부가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옆에 이제 러기지를 또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쌓아놓는데 그 옆에 이 사람들이 러기지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쌓아놨는데 전부 다 루이비통인 거예요. 루이비통. 빨리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옆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안 들어가고.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좋은 호텔 러기지를 비싼 걸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음에 여기 갈 때는 조금 비싼 걸 좀 빌려서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 무슨 소리냐면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고급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호텔도 저희가 4박 5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이제 호수, 뭐 음식, 그 다음에 뭐 관광들 해서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12월 동안 여러분들 팀 엘리트 많이 달성하셔가지고 초호화 여행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거대 광고 우리 예방교육법과 그리고 뉴 프로모션에 수고해주신 김태용 상무님과 박정훈 상무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행지 발표되고 여러분들 다들 설레는 마음 다들 장착하셨나요? 네, 오늘 그 마음을 또 행동으로 옮겨줄, 그리고 그 목표 달성에 가장 도움이 될 시간, 바로 리더십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에 수고해 주실 강사님은 시너지를 만나기 전 대학병원 9년의 간호사 경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현재는 시너지를 통해
프레덴셜 이그제큐티브라는 큰 성공의 결과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멋진 엄마이자 또 멋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현재 이글스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늘 희생과 또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며 많은 분들께 건강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또 시너지 사업의 비전을 안내해 주시는 오늘의 강사님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프레덴셜 이그제큐티브 김영미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리더십 강의를 맡은 김효입니다. 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또 지금 앞서 나왔던 이제 카오락에 대한 프로모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엄청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길지 않게 여러분 컨디션 세상으로 좀 빨리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포캠프 저는 미리 카오락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또 계획을 세워서 모두가 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목표 계획이 분명하면 이룰 수 있게 되고요. 제가 하는 내용이 스폰서님의 방향이 안 맞다면 그 내용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여행 프로모션의 달성의 의미는 여러분 성장입니다. 그냥 놀러 가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시너지의 여행은. 6개월간의 프로모션 중기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고 우리는 그 목표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고 또 그 개인의 성장과 또 휴식도 있지만 이 팀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모션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꼭 달성을 해야만 하고 또 성장을 이 계기로 하셔야 합니다. 여행해 주는 가치는 너무 크죠. 첫 여행이 푸켓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남다른 의미가 있고 이 시너지 인정과 보상 첫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성취 인정 크게 보상 받아본 적도 없는데 너무 자존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우받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다. 퀄리티가 좋다. 그냥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이 성취를 하고 간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감을 굉장히 크게 준다고 합니다. 또 욕심이 생겼대요. 좀 무미건조했던 분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명단도 생각나고 굉장히 많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크고 배려 그리고 존재감과 소속감, 감동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구나. 내 마음속에 0.1%라도 이 네트워크 회사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들이 다 깨고 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정된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내 미래를 걸어도 되겠다. 이런 안정감들을 참 많이 느끼고요. 이거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말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 여행의 의미는 보상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그걸 또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감사함과 회사에 대한 무한 신뢰도 느낄 수 있고 또 함께 가는 팀원분들 또 여러분의 스폰서님들과 팀워크를 더 맞추고 단단하게 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저도 2014년에 첫 태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때 부업을 할 때였거든요. 저하고 김경래 사임하고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4명이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이때 6명이 갔었어요. 첫 여행인데. 여행을 너무너무 해외여행 가고 싶었고 그 간절함이 마음에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 그 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다 왔었을 때 그 느낌이에요. 진짜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제 돈 주고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을 저뿐만이 아니라 파트너분들에게 진짜 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단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매번 여행 프로모션에 대한 진심의 어떤 그 목표가 늘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과 함께 갈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겠다는 목표를 잡으면 내 거 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몇 명과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 나는 당연히 갈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직급의 성장을 해야만
또 소득의 성장도 되고 또 인원의 성장이 또 인생의 여러분의 성장이 되면서 또 파트너들의 동반 성장을 함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욕심을 일단 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행을 하면서 그 매번 여행 도전에 인원을 몇 명을 갈 것인가, 이번에 몇 명을 도전하고 몇 명이 간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면서 이 여행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핀이 성장하고 소득도 제 삶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개월간의 목표를 세우는 방법인데요. 유지의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급의 성장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한 핀도 되고 두 핀도 되고 세 핀 업그레이드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지금 세우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식은 첫 번째는 6개월간의 목표 계획을 역산을 하셔야 돼요. 중기 목표가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매년 여러분들이랑 드림 목록에 1년치의 목표 계획이 분명히 장기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5년의 목표까지 또 크게 바라보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는 중기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산이라는 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의 6개월 안에 그 최종 달성할 목표 직급이 난 몇 월에 갈 거다라는 게 딱 지정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5년 지금 2월까지의 프로모션이 있는데 나는 2월 안에 내가 지금 퍼스널 직급 이제 막 시작하셨다? 그럼 나 팀 매니저까지 갈 거야. 또는 팀 디렉을 갈 거야. 나는 퍼를 갈 거야. 이런 목표가 정확하게 목표 지점이 최종 목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몇 월 달에 달성할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월에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그걸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적임자 선정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적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소비자 만들기에 더 열을 기울여서 이 사업자 만들기까지도 도전을 하셔서 빠르게 적임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가 그럼 이제 단기 목표에 또 들어가겠죠. 그 적임자가 있다면 그 적임자와 같이 결단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함께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끔 그걸 같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번 달에 해야 할 행동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행동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원팩 정달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그 소비자층을 확보를 하고 그 중에 확률에 의해서 또 STP 푸는 횟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한 달에 10번을 풀었다면 30명, 50명 더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일 생산, 그 목표가 뚜렷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근데 내가 뚜렷하면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표를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모션 한번 중요 포인트들 한번 보면요. 공통 조건이 본인 3TC 개설에 본인이 이지원 120CV를 하고 있어야 돼요. 꼭 원팩 원투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바이타팩도 좋고 뭐 비프라인도 좋고 여러분 콜라겐도 좋고 그냥 120CV에 대한 정기 구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신규 이지원 120CV 5명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우리 이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등록된 5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지난번 이번에 대만과 똑같아요. 그래서 대만 때 5명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럼 그분이 쭉 먹고 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5명이 되면. 근데 내가 5명 먹었는데 중간에 끊었을 수도 있고 또 해야 이분들이 이제 단타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5명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정기 구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분 5명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제 생각에 이건 다음 프로모션도 마찬가지 이어질 것 같아서 좀 정기 구독을 하는 분들을 고정적으로 정말 찐 소비자들을 많이 늘리셔서 찾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 기준은 이 지금 시작하는 분들의 기준을 맞추면 모두가 공동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팀리더 아직 달성이 안 되신 그분들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는 몇 월에 그럼 역산 스케줄링을 해볼게요. 팀 매니저에 도전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다면 나는 몇 월에 갈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팀 매니저라는 직급은 14,000 GV 이상이 되셔야 돼요. 소실적의 14,000 GV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나의 A와 B, 적임자 A, B가 나와서 그 A, B가 팀리더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면 같이 덩달아서 공동의 성장을 해서 팀 매니저가 됩니다. 이제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셔서 내가 6개월간에 나는 팀 매니저를 목표를 한다. 그러면 요 목표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표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역산 스케줄링
12월 달에 내가 팀 매니저를 도전을 하겠다라고 점을 찍었어요. 내가 지금 퍼스널이 이제 시작했는데 나는 4개월 안에 팀 매니저 도전할 거야 라고 딱 목표점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9월 달에는 이게 조금 깨졌습니다. 네, 보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9월에 이번 달에 뉴 팀리더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뉴 팀리더 도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하는 일은. 자,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야지 이 사업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목표를 잡고. 그래서 이 명단 작성에 의한 25대 10대 4에 도전하는 것을 매달 하시다 보면 소비자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AP가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25대 10대 4를 매달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분명히 하고 25대 10대 4에 도전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이 팀리더를 도전을 하려면 적어도 원팩에 대한 상담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7일 원팩이 됐든 메가 원팩이 됐든 내가 뭘 파는 사람이,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제품을 전달하는 걸 제대로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소비자를 만날 때. 그래서 원팩 상담을 빠르게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이거 RP를 하거나 반복된 어떤 참여를 통해서 배워서 여러분의 것을 만드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두려워요. 준비가 되면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원팩 트레이닝을 좀 제대로 강의를 듣고 트레이닝 하시고, 또 그 만든 소비자층을 사업자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제 신절 트레이닝의 2번째 타임에 다 나왔어요. 너무 정확한 방식을 통해서 강사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에서 사업자 만드는 방식을 하셔서 이 9월에 팀리더 도전함과 동시에 AP를 빠르게 형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 일의 행동이 팀 매니저 12월이 된다는 전제 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9월에 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도 마음이 그러하겠죠. 자, 그래서 10월 달에 똑같이 이 AP를 찾는 노력을 하고, 또 그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에게 1, 2, 3, 4를 할 수 있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해야지 다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거든요. 11월도 똑같이 팀리더를 유지를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되면 적임자가 분명하게 3개월 동안에 이 일의 생산에 의해서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적임자가 트레이닝 받고 또 25대 10대 4를 찾아가고 하는 그 컨택과 정착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의 팀리더를 유지를 하면서 이 목표 계획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분의 12월에 함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팀리더, 내가 9월에 했던 도전처럼 그 전정한 AP를 똑같이 12월에 팀 매니저로 같이 성장할 타임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컨택한 뉴 팀 리더를 도전하는 AP를 후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12월 전까지 9, 10, 11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달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뉴 팀 매니저를 도전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AP 찾는 노력을 9월, 10월, 11월에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의 성장으로 팀 매니저를 도전하시고, 또 그거를 다지고 또 그분들의 성장을 다져서 팀 매니저를 유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계획대로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표에 점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입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면요, 9월, 10월, 11월 달 뉴 팀리더 도전해서 베이직 메가매치 패스는 약 30만 원 선에서 본인의 소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약 150만 원 정도의 펄스페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제품 마진이라든가 패키지 마진은 좀 제외를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3개월 연속을 유지했기 때문에 직급 유지 보너스 200만 원이 또 생성이 돼요. 11월에 바로 나옵니다, 돈이. 12월, 15일에 돈이 200이 나와요. 자, 그리고 뉴 팀 매니저를 도전하게 되면요, 베이직 양쪽의 팀 매니저 AP를 팀 리더를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140, 매칭 120, 그리고 패스트 약 30만 원 정도를 했었을 때 290만 원의 소득을 약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펄스페이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요, 이 내가 목표점을 딱 팀 매니저 정도로 찍고 3개월에 4개월 딱 준비를 하고 6개월간의 이 중기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행동을 했었을 때 약 1,500만 원의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 1,500만 원에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내가 결국에 뉴 팀 매니저가 돼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 팀 매니저가 되면 내가 이인권을 따거든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 파트너 A, B에 또 이인권을 따게 돼요. 그럼 몇 명이 갑니까? 총 포켓 여행 6명의 팀원과 1,500만 원의 소득까지도 함께 벌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일안에 대한 목표예요. 근데 난 욕심이 좀 많다.
팀 매니저 성에 안 차. 난 지금 시작해 디렉터까지 갈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5월 달에 5월 중순에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미팅을 진행했는데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전 무조건 매니저 가서 이 인권 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엄청 강한 거예요. 본인의 목표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결국 지난달에 팀 매니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목표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신 분들은 실제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파트너 사장님은 파트너 양쪽의 팀 리더를 만들면서 매니저를 가셔서 총 4명의 파트너와 함께 이번 대만을 가십니다. 5월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몇 월에 팀 디렉터를 도전할 건가? 난 디렉터 나 성이 안 차. 디렉터 정도는 가야 내 자존심 안 상한다. 나 팀 디렉터 6개월 안에 갈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하신다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제 3만점에 도전을 하시는데 내 A, B가 팀 매니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림까지 속도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A의 A, B, B의 C, D가 팀 리더가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팀 디렉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나 몇 월에 갈 건가? 일단 좀 디렉터라는 직급의 도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오케이, 나 2월에 잡겠다. 점을 딱 찍으셔야 돼요. 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에 팀 디렉터를 잡겠다라고 딱 공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나는 1월이 좋다. 다 뭐 결심하는 달이고 매출에 1월에 어떤 최대한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1월도 좋습니다. 2월은 좀 다리 짧아요. 약간 이런 것들도 여러분 계획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느슨하게 2월로 잡았어요. 자, 2월로 잡았고 그럼 이제 9월부터 할 일이 생성이 됩니다. 내가 지금 퍼스널 직급이면 뉴 팀 리더 목표를 일단 빠르게 잡으셔야 돼요. 자, 뉴 팀 리더가 9월에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잡으셔야 되고 할 일은 똑같아요. 이 디렉터와 팀 매니저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일의 양이 얼마나 더 되냐 또는 이 속도감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의 차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저희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만큼 양을 늘리고 속도를 내시면 돼요. 속도를 낸다는 건 그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9월에 똑같이 명단 작성을 분명히 해서 내가 뉴 팀 내에 도전한 소비자층을 일단 확보하고 내가 컨택할 A, B를 정확하게 마이스토리를 풀어서 컨택을 한다까지가 9월에 마침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이 10월과 11월을 또 유지를 하고 다지는데 2달 만에 아까 5월에 시작해서 8월에 팀 매니저 달성하신 분 있었잖아요. 본인의 목표가 강하니까. 또 11월에 팀 매니저 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9월 달에 이 A, B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마이스토리 STP를 정확하게 풀었다면 그 횟수가 많았다면 11월에 분명히 도전한 A, B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11월 팀 매니저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에 이 A, B를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마이스토리와 STP를 푸는 것 이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1월에 팀 매니저 목표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와 그 팀 매니저 목표하는 달에 내가 선정한 이 컨택한 9월에 A, B의 후원을 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떤 후원? 그 A, B가 팀 리더를 도전할 수 있게 명단 작성하는 걸 도와주고 그분의 25대 10대 4에 맞는 필드를 함께 움직여주고 또 그분의 원팩 상담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켜주고 또 그분이 소비자의 사업자를 만들 수 있게 함께 필드를 하고 2대1 미팅을 도와주고 그분이 직접 STP와 마이스토리 풀 수 있게끔 RP하고 롤플레이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월, 1월까지 다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또 팀 리더를 그 팀 매니저가 컨택한 A, B들의 또 그분의 정확한 또 팀 리더 도전할 명단이 그러면 3개월 안에 분명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월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이 팀 디렉터는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원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개인 매출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유지가 힘들어요. 지켜지는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1월까지에 내가 몇 명의 인원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전략과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그런 시간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과 여러 가지들의 어떤 마인드와 이런 세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많은 강의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1월 전까지 확보가 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또 소득 한번 볼까요? 150만 원 매니저 이제 다음 달에 바로 도전을 하게 되면
이 290, 직급 유지 200만 원. 자, 그리고 팀 매니저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 추가 2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이때는 400이 추가가 아니라 직급 유지 팀 리더 3달 연속 유지하면 이거 12월까지거든요. 올해 딱 끝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9, 10, 11월 해서 200만 원 받고 그리고 10, 11, 12월로 해서 또 팀 매니저 유지를 하시면 추가 400만 원의 추가 보너스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팀 디렉터 목표라 팀 디렉은요. 제가 패스트는 뺐어요. 후원하느라고 패스트 만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80만 원 정도의 약 평균 소득이 있다라고 예정을 하고 추가 우리 펄스의 소득 2,300만 원 정도로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함께 여행 가는 분이요. 14명이나 돼요. 네. 지금 여러분 6개월간의 중기 목표를 진짜 분명하게 하시면 14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일단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또 여행의 의미를 아시고 근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팀 리더 사장님이 본인의 어떤 여행 이인권의 목표, 파트너 이인권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이 직급 유지 보너스도 받아가시고 또 지난번 여행 혼자 가셨는데 이번엔 4명과 함께 가시는 그런 파트너 사장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6개월 안에 여러분 6개월 안에 좀 덜 놀고 좀 열심히 일하고 해서 2,300만 원 벌고 여행 14명 가면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근데 그 14명이 여행을 가면 더 나은 거는 다음에 성장할 힘이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내요. 왜냐면 내가 4명과 공동의 팀워크를 맞추는 것과 14명의 배가수가 됐어서 28명이 되거든요. 다음번 여행과 다음번에 그 파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욕심을 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는 순간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취를 위한 첫걸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6개월 동안에 그 몰입과 집중을 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그 결심과 성장에 대한 욕심을 좀 내셔서 간절하게 원하고 또 목표에 눈을 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의 양과 또 속도를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점을 한 점에 목표를 놓치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던 그 전략들을 여러분 14명까지도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팀 매니저, 팀 디렉터 사장님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신규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팀 매니저 또 6개월간의 팀 디렉터 목표를 하면 본인은 당연히 엘리트, 펄 이런 직급까지도 더 충분히 도전이 자연스러운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목표 계획을 분명하게 잡고 여러분 6개월 동안 최상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죠?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짧고 굵은 그리고 진정성과 열정을 다해 강의해 주신 김영미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프로모션이 또 발표가 된 만큼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 목표는 결국 정확한 목표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목표 계획 세우시고 많은 분들이 또 여행 프로모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이곳 서울과 또 부산에서 퀵스타트 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또 참여하셔서 배움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마치기 전에 봐야 될 또 영상이 있죠. 우리 2025 메가퍼 캠프 대국 카오락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You keep me on my feet. I'll move to the beat, my favorite song. Keep it on repeat. Please don't let it fade.
Just say you want. I follow every sound. Just say you want. I won't let you down. So we can dance through the night. Keep it tight. You're my melody. No, we don't need to think twice. It's alright. You're my melody. You're my melody. Don't let it fade away. You're my melody. Don't let it fade away. 네, 우리 영상으로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모두의 어떤 기대감을 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행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만두 기대되시죠? 네, 9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9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진행되는 우리 이번 프로모션 많은 분들 도전하셔서 여행 프로모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리더십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